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19세기 미국 남부의 한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에서 시작됩니다. 하얀 기둥, 아름다운 정원, 겉보기엔 진짜 그 어떤 것보다 고상하고 완벽해 보이는 남부 귀족 가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허울을 딱 한꺼풀만 벗겨내보면 어떨까요? 그 속에는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끝없이 이어져 온 정말 무의미하고 끔찍한 피비린내 나는 혈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어린 허크피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듯 달려드는 사나운 개떼의 공격을 받습니다. 정말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데요. 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허크는 자기 이름을 조지 잭슨이라고 속이고 이 낯선 귀족 가문의 문을 두드리게 되죠. 천만다행으로 그곳에 머물게 되긴 하는데요. 안도감도 잠시뿐입니다. 허크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소년에게서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퉈서 그를 죽이고 그러면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를 죽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모두 다 죽게 되는 거지. 와, 벌써부터 이 집안의 감도는 기운이 심상치 않다는 거 확 느껴지시죠? 첫 번째, 남부 귀족 가문의 환대입니다. 낯선 소년인 허크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이 그레인저포드 대저택의 심연으로 우리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곳이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위험 넘치는 곳이긴 한데요. 찬찬히 뜯어보면 어딘가 기이하고 극도로 부조화스럽습니다. 상류층의 막대한 재력을 상징하는 화려하고 거대한 응접실 한가운데를 한번 보세요. 엄청 촌스럽고 기괴한 분필 앵무새 조각상이 도자기 고양이랑 개를 지키듯 서 있습니다. 게다가 벽에는 거대한 야생 칠면조 날개로 만든 부채가 걸려 있고요. 가장 뜬금없는 건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놓여있는 두꺼운 의학서적이에요. 누군가 병들거나 심지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적혀있는 책이죠. 이 화려함 속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죽음의 그림자라니 절대 평범한 가족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직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에멀린의 죽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집안 특유의 그 으스스하고 귀괴한 분위기는요, 이미 세상을 떠난 딸 에멀린에게서 아주 완벽하게 체화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에멀린은 고작 15살.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그레인저포드 저택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살아있는 그 어떤 가족보다도 강렬하죠. 그녀의 방을 보면 생전에 그녀가 남긴 어두운 집착들을 기리는 일종의 신당이나 영묘 같아요. 모든 게 원래 있던 그대로 아주 철저하게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녀의 방을 채우고 있는 물건들을 보면 이 가문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딱 보입니다. 방 안에는 이웃의 부고랑 끔찍한 사망사고 기사로만 빽빽하게 채워진 스크랩북이 놓여 있고요. 벽에는 죽은 새를 들고 우는 여인, 묘비에 기대어 절망하는 여인의 그림이 걸려 있죠. 근데 이게 진짜 압권인데요.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는 소녀의 미완성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에멀린이 소녀의 팔을 어떤 각도로 그릴지 결정을 못 내리고 팔을 여러 개 그려놓은 채로 죽어버리는 바람에 마치 거미처럼 팔이 여러 개 달린 귀괴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웃이 죽을 때마다 장의사보다 먼저 달려가서 추모실을 수려고 경쟁했던 이 어두운 10대 소녀를 온 가족이 성녀처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 소년이 우물에 빠져 죽었을 때 에멀린이 지은 시의 한 구절을 한번 보시죠. 그의 영혼은 우물에 빠져 이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날아갔네. 어딘가 으스스하면서도 막 슬프다기보다는 은근히 우스꽝스럽고 자기적인 느낌 안 드시나요? 이런 죽음에 대한 강박적이고 기괴한 집착이 대저택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무의미한 30년의 혈투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들의 집착은 딸의 시나 그림 속에만 낭만적으로 머물지 않았어요. 이웃 가문인 셰퍼드슨 일가를 상대로 아주 잔혹한 현실 속에서 끔찍하게 펼쳐지고 있었죠. 숲속에서 마주치면 주저없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도륙하는 이 두 원수 가문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볼까요? 소름 돋게도 양쪽은 서로의 완벽한 거울 이미지입니다. 엄청난 재력, 남부귀족 특유의 오만할 정도의 자존심, 언제든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중무장한 상태, 심지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모한 용맹함까지 말이죠. 완전히 똑같은 서로의 분신을 향해 총을 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 두 가문은 무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피비린내 나는 혈투, 이른바 퓨드에 갇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다시 아들로 이 끔찍한 살육이 대물림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사라졌겠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애초에 원인이 됐던 그 첫 소송이 대체 뭐 때문이었는지 이제는 아무도,
진짜 그 누구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외부인인 허크 입장에선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레인저포드 가문의 어린 아들 벅에게 묻습니다. 대체 누가 먼저 왜 총을 쏘기 시작했냐고요? 그러자 벅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맙소사,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귀족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이 소녀는요,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야말로 영문도 모르는 전쟁을 대물림받아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남부 귀족 사회의 허세와 폭력성이 얼마나 뼛속까지 부조리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비밀 쪽지와 야반도주입니다. 밑바닥부터 썩어있는 이 팽팽한 긴장감이 어떻게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파국으로 치닫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아이러니가 그야말로 극에 달하는 순간은 바로 일요일 교회 예배 시간입니다. 며칠 전 숲에서 서로 죽이겠다고 총질을 하던 두 가문이 일요일에는 정확히 똑같은 교회에 모여 앉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형제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두 다리 사이에는 언제든 불을 뿜을 수 있게 꽉 장전된 총을 쥔 채로 말이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총을 쥔 손에 땀이 배어나는 이 숨막히는 교회가 바로 걷잡을 수 없는 폭발을 일으킬 거대한 기폭제의 무대가 됩니다. 이제부터 사건은 정말 숨가쁘게 전개되는데요. 예배가 끝난 일요일 오후, 그레인저포드 가문의 아름다운 딸 소피아 아가씨가 허크에게 교회에 두고 온 성경책을 몰래 좀 가져다 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허크는 영문도 모른 채 심부름을 갔다가 성경책 안에서 2시 반이라고 적힌 의문의 쪽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 쪽지를 소피아에게 전달한 허크.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늘 활기찼던 저택이 쥐 죽은 듯이 고요해집니다. 네, 바로 그 2시 반이라는 쪽지가 뜻했던 무시무시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세상에, 그랜저포드 가문의 아름다운 소피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철천지 원수인 셰퍼드슨 가문의 남자완이 셰퍼드슨과 사랑에 빠져서 야반 도주를 감행한 겁니다. 이 충격적인 배신을 불과 30분 전에 알아챈 저택은 지금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집안의 여성들은 미친 듯이 온 친척들을 황급히 깨우고 있고요. 경로한 대령과 남자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서둘러 총으로 중무장한 채 말에 올라탔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강을 따라 도망친 연인을 쫓는 이들의 눈엔 완전히 핏발이 서 있죠.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한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닥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무장한 남자들이 피를 보기 위해 달려나가는 지금, 이 무모하고 금지된 사랑의 도피에는 과연 어떤 참혹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무런 이유도 기억하지 못한 채 무려 30년 동안이나 서로의 목숨을 앗아온 이 지독한 증오의 세계. 그 한가운데서 피어난 남부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과연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산탄총을 든 남자들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강가를 휩쓸고 간 자리에 과연 무엇이 남게 될지 이 참혹한 결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